자, 여러분, 이게 처음부터 잘 보셔야 돼요.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흐름과 맥락을 잘 보시고 맥을 딱딱 잘 짚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제가 어디 뭐 구체적인 언론사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벌써 물타기 하고 있어요. 물타기. 국민의힘이 뭐 협조를 안 해줘가지고 뭘 협조를 안 해, 협조를 안 하기는.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 협조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을 뭘 하고 있습니까? 종합특검법 또 추진하죠. 응? 오로지 지방선거, 응? 지방선거 이겨보려고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 보복하려고 하고 있고, 어? 손현보 목사님 또 목사님들 구속시키고 정광훈 목사님 구속시키고 어떻게 하면 정치 보복할까? 지방선거까지 숨통을 어떻게 하면 쥐어볼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대외 협상력이나 외교력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좌파들은 정말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진절머리가 나. 대한민국의 미래나 국민의 안위나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들 권력 유지하는. 자, 먼저 오늘 제가 이 뉴스 매거진을 쭉 진행하기에 앞서서 상징적인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징적인 동영상. 백악관의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있어요. 캐롤라인 레빗. 이 대변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번 관세 협상이 초기에 진행이 될 때 캐롤라인 레빗이 백악관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거 있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es, as you know, the president met with representatives of the Republic of South Korea here at the White House yesterday, and they did, in fact, reach a deal. And South Korea will pay a 15% tariff rate, including 15% on autos, while providing historic market access to American goods like autos and rice. Korea will purchase $100 billion in American energy by 2028. And the centerpiece of this deal is that South Korea has agreed to invest $350 billion at the president's direction to revitalize American industry. 90% of those profits will go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help pay down our debt and for other matters at the president's choosing. So it was a very successful meeting yesterday. 네, 저기 보시면은 저 글자가 다 하얀색인데 그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한번 저 보여줘 보세요. 오렌지색으로 있는 부분. 쌀하고 자동차 나오는 부분. 여기요. 이 부분이죠. 이게 뭐냐, 여러분? 뭐 다른 건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고 관세를 15%로 원래 25%인데 원래는 굳이 따지면 우리는 관세가 없었습니다. 한미 FTA에서. 근데 이걸 25%로 전 세계하고 똑같이 일본도 때리고 다 때리는데 25%를 15%로 낮춰주겠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동차하고 쌀이 미국 시장 그러니까 전면 개방된다 이 소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번역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아니 다 이제 협상이 됐어요. 타결이 됐어요. 그래서 관세 협상이 15%로 간다. 일본하고 똑같이 간다. 라고 했는데 그때 느닷없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자동차하고 쌀은 전면 개방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황당했죠. 쌀이 개방된다고? 여러분 90년 초에 쌀 시장 개방된다고 뭐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습니까? 여의도에 뭐 전농이 올라와서 난장이 벌어졌잖아요. 쌀 시장 개방된다고. 근데 저 당시에 캐롤라인 레빗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 지금 정보 공개를 잘 안 한다 이거. 정보 공개를. 저 이야기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된다고 전봉준 뭐 투쟁단 트랙터 끌고 서울 여의도에 왔어요? 왜 그 사람들은 윤석열 쫓아내는 거는 열심인데 왜 쌀시장 개방된다니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선택적으로 분노하고 선택적으로 데모하죠. 왜? 좌파들이니까. 좌파가 뭘 해도 무조건 잘했다요. 좌파가 뭐 하면 오냐. 우파가 뭐 하면 잘한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라가 안 되는 거지. 여기에 지금 지나친 당파성, 국가 경제는 좌파나 우파나 똑같이 상관이 있는 거예요.
좌파 대통령이 집권해서 관세 협상 잘못하면은 혼내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입 닫고 있어 전부 다. 왜 트랙터 안 몰고 와 트랙터. 전봉준 투쟁단. 그 당시 그런 지적을 받았죠. 자, 이걸 제가 왜 오늘 이야기해 주느냐, 왜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투명하지 않다는 강력한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최종 합의문에 도장 찍었나? 뭐 추진을 했나? 그동안 어떻게 됐느냐? 전체적인 얼개, 이제 내리세요. 전체적인 얼개를 보면 관세 협상 폭탄이 작년 7월 말에 터졌습니다. 잘 될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3,500억 달러 뭐 지불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처음에 1,500달러 추가로 어떻게 하고 가다 보니 쉽게 이야기하면 합의문이 안 나오네. 그 사이 일본 뭐 영국은 다 합의문 쓰고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합의문이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이거 국회 비준, 오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오늘 저 창문 좀 여세요. 이 조명 되니까 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국회 비준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이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관세 협상의 내용을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회 비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떤 쪽으로 틀었느냐, 국회 비준이 아니라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대미투자 특별법. 그래서 발의를 했어요. 그 발의를 하고 미국 정부하고 오케이 11월 중순경에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럼 대미투자 특별법이 어떻게 됐느냐, 아직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왜 통과 못하죠?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세력은 종합특검법 통과시키고 정보통신망법 통과시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고 해서 사실상 독재 통치를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나라의 경제가 절단날 수 있는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에는 무심하다 이거예요. 오늘 쭉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 야 그거 뭐 1월에 통과시키나 뭐 6개월 연장하나 무슨 상관이냐 그거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일주일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1년에 200억 불씩 미국에 보내기로 해야 되잖아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 돈 못 보낼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뚜껑 열린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이거 봐라, 이재명 정권이 거짓말하네 내한테. 그래서 오늘 이게 새벽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걸 하나하나 사과, 과도로 사과 깎듯이, 껍질 깎듯이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고 1시간만 들으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올려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 자동차 상호 관세 25%를 인상, 한국 국회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다. 대미투자 특별법 지연을 문제 삼는 것 같다. 그 다음 다시 올려보세요. AP통신에서 오늘 새벽에 보도가 났습니다. 여기에는 사우스 코리안 구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목재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제약품 다 들어가는 거예요. 15% 이제 안 돼. 25%를 올려 때려버리겠어. 이게 지금 AP 뉴스에 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그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57분. 그러니까 7시에 올라왔다고 보면 지금 4시간밖에 안 됐어요. 4시간밖에. 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옆에 있죠. 제가 한글로 번역해 놓은 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무역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 협정에서 합의된 거래 조건에 따라서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역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조치할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당 조건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협정을 입법으로 이행하지 않고 이는 그들의 권한 사항이지만 이에 따라 저는 대한민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합니다.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작년 여름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MOU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입니다. 상호 서로 간에 이해한다 이 말이죠. 이해하는 어떤 협정이다 이건데 이 MOU가 제가 좀 이따 다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거는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여러분 상호 합의한 내용들을 전부 까야 됩니다. 야당에게 다 공개해야 됩니다. 야 우리 트럼프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했어. 쌀 시장도 개방돼. 민주당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왜? 민주당이 표밭이 어딥니까? 표밭이. 응? 쌀 시장 개방되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끌고 와야 되겠죠. 그죠? 공개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회적인 방법을 썼는데 이게 꼼수죠. 뭐냐? 특별법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가진 이유를 갖다 댑니다. MOU는 뭐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제가 좀 이따 다 그 논리를 반박하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됐어요? 통과 안 됐죠. 그런데 제가 아까 이 모두에 조금 화가 나는 것처럼 아니 종합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 정치보복하는 데는 혈안이 돼 있는 자들이 대미투자 특별법 같은 이런 중요한 법안을 왜 통과 안 시키지? 왜? 이걸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 야당을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지방선거에 쪽쪽 빨아먹으면서 이용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미투자 특별법 이런 관심이 없는 거지. 오로지 정치투쟁이나 하고 정치보복이나 하려는 그 생각이 머리에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나라의 경제가 절단나든지 말든 간에 이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올려보세요. 트럼프 한국자 상호관세 25% 인상 대미투자 특별법 지연 탓인가?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대미투자 특별법은 제가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구윤철 부총리, 경제부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1월 16일입니다. 열흘 전에 무슨 소리를 하느냐. 3,500억 불 대미투자 상반기에 집행이 어렵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약속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저 거짓말이네. 사기쳤네. 이게 결정적인 신호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제가 이 관련 기사를 제가 한번 상세하게 좀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릴게요. 1월 16일자 기사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가 올해 상반기에 집행되기 어렵다. 원화 가치의 과도한 절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달러 환율이 1,500원을 지금 근접하고 있으니까 200억 달러 미국에 돈 보냈다가는 환율 가치 더 올라가서 달러 1,500원 뚫어버린다. 이거죠? 그죠? 지금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달러 환율입니다. 여러분. 달러 환율입니다. 이걸 상쇄시키려고 국민연금, 연기금 막 동원해가지고 주가를 5천 코스피 쇼를 하고 있잖아요. 쇼를. 오늘 현대자동차 주가 어떻게 움직임 나오면 좀 알려주세요. 현대기아차. 여기 외신과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외신 기자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들이 묻습니다. 대미 투자가 상반기에 시작될 수 있나요? 물었더니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최초 투자는 예상 연간 200달러보다 훨씬 작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국회 탓을 합니다.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한미 전략 투자 기금 설치 등을 규정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 가지고 1년에 200억 달러씩 미국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관세를 25%짜리를 15%로 내렸는데 올해 보내야 될 돈이 200억 달러인데 이거 못 보내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자, 현대 기아 자동차 주가 한번 올려보세요. 내려가죠. 얼마 내려갔습니까? 9,500원. 9,500원 내려갔습니다. 장 열자마자 바로 내려가죠. 현대 기아차입니다. 이런 게 경제죠, 경제. 기아차는 15만 원, 이것도 내려갔네요. 기아차 한번 봅시다. 이게 48만 원이 아까 현대차고, 기아차는 15만 원, 4,400원 내려갔네요. 마이너스 2.84%. 꼬라박는 거죠, 이제. 관세 15% 똑같이 일본하고 받다가 25%, 10% 더블로 받으면은 그 도요타 자동차하고 경쟁력이 있겠어요, 미국 시장에서? 꼬라박는 거죠, 이제. 뭐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지들 지금 뭐 자, 구윤철 그래서 지금 구윤철이 조선일보 보도에도 보면은 200억 달러 대미 투자 올 상반기 집행 어렵다. 요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조선일보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상반기 집행이 어렵다. 초기 자금 유출 규모는 합의된 연간 한도인 200억 달러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결국 사기쳤다는 이야기, 사기쳤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이 나를 사기치네. 원래 올해 상반기부터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걸 못 내겠다고 하네. 그럼 당연히, 그러면 합의 불발된 거야. 다시, 원상 회복해. 그럼 25%죠. 지금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자동차, 의약품 등등, 목재, 철강,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그래 놓고 지금 아직까지도 종합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야당 국회의원들 잡아 넣을까? 목사님들, 손현보, 정광호 목사님 이어서 또 누구를 잡아 넣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정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이게 작년에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이 국회 의안가에 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 내는 장면입니다. 쇼는 잘해요, 또 쇼는. 쇼질 하나는 그냥 끝내줘요. 자, 이런 대미 투자 특별법을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그걸 믿고 미 행정부가 15%로 낮춘 겁니다. 근데 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이 대미 투자 사업 특별법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 순서대로 1, 2, 3, 4 되어 있죠.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의 요 분야에 투자를 해달라고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2번, 오른쪽에 2번요. 산업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합리성 등 1차 검토 후 심의 요청을 한 다음에 3번 기재부 장관이 관장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해서 기금, 재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투자 심의 의결. 4번 한미협의위원회. 그러고 나면은 5번째로 마지막에 제일 센터에 있죠, 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한다.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미 투자 특별법의 기본 골격입니다. 근데 이게 말만 그럴싸하지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못 믿는 거죠. 사기당했다. 사기당했다. 트럼프, 이재명에게 사기당했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새벽에 저기
오늘 트럼프 SNS를 보면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 6시 뭐 몇 분인데 그 미국은 거의 뭐 오후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겠죠. 아, 지금 한국은 새벽이다. 아침 7시 되기 전이다. 알 겁니다. 근데 왜 그걸 자기 SNS에 올리겠어요? 충격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당시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될 때 많은 언론들에서 이거 좋습니다. 관세 부담을 덜어버린 현대차, 성장 엔진 재시동 뭐 이런,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인 거예요. 언론도. 여기 보면 대미투자특별법 주요 내용 제가 방금 보여드린 그 권리역이 있잖아요. 자동차 관세 15% 인하, 현대 기아차 자동차 업계 수출 불확실성 해소 등등등 200억 달러 한도 관리, 연방 관보 개제 후 관세 인하, 그래서 15% 내렸다면서 난리를 쳤죠. 아유, 잘한다. 잘하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국회 통과도 안 되는데, 제 법이.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작년 11월 19일, 경향신문을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요건 내리세요.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공언하던 민주당 신중한 검토 속도 조절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은 민주당 수뇌부의 속내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쇼하는 거죠. 쇼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 쇼질 당하는 거. 응? 겉만 번들해요. 안에 그냥 빈 깡통이야, 빈 깡통. 근데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법안 발의만으로 시작되지만, 즉 법안만 발의하면 25%였던 관세가 15%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믿고 한국 정부를 믿고 15%로 인하해 준 겁니다.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상식으로는 법안을 발의했으니까 이제 하겠지. 이게 그들의 상식이고 그들의 계약 내용이고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세력은 법안 발의는 거창하게 했습니다. 아까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국회 의안가에 이렇게 법안 발의했습니다. 쇼를 합니다. 쇼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저렇게. 법안 발의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란 특별 법안.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거 지금 법안 발의해서 의안가 제출한 게 11월 달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석 달 동안. 그런데 여기 민주당 관계자의 멘트가 나옵니다. 관세 효력은 이 법안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요게 이제 속내입니다.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건 한 달 뒤에 하나, 6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 요게 속내죠, 속내. 그러니까 이런 쇼를 해서 법안만 발의시켜놓고 관세 25%를 15% 떨어뜨리면, 그러면 일단은 묻어간다.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캄보디아에 무슨 범죄단 그거 일 벌어졌을 때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전세기 날아간다, 전세기. 뭐 날아가기는. 한 일주일 뒤에나 겨우 가던데. 이런 식으로 쇼질하는 거, 그 위기 순간순간을 일시모면하는 건 너무나도 능수능란하다는 거예요, 이 자들이.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내용이. 빈 깡통이 빈 깡통. 그러니까. 저래놓고 지금 뭐 했냐? 아이고, 이거 뭐 한 달 뒤에 하나, 6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 이걸 미 정부가 보고 있다가, 아까 구윤철 그거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구윤철이가 200불. 200억 달러 대미투자 올 상반기 안 집행 어렵다. 저 말을 해버린 거예요. 10일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입장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사기당했네. 사기당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권 민주당 국회 권력 앞서서 내 사기쳤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새벽에 그냥 SNS에 날려버린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상파 종편
족보 언론 유력 일간지에서 지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려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자, 자 그러면 그동안 그럼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미투자특별법, 대미투자특별법이 왜 나왔는지 이걸 또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산 내리시고, 자, 이 흐름을 맥락을 잘 짚어야 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왜 나왔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초기부터 그 대통령실 관세 MOU 국회 동의 대상 아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나오는 예. 초기부터 이자들은 국민들 상대로 쇼질한 겁니다. 이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작년 11월 5일입니다. 자, 관세 MOU를 맺었어요. MOU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측이 서로 양해한다. 양해각서입니다. 자, 이건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김용범이가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KBS 뉴스에 이런 보도가 났습니다.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 협상 국민 1인당 1,00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국회 비준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대목에서 요 앞에 사진 김용범 사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관세 합의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헌법 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 MOU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 말이 그럴싸합니다. 그죠? 잘 들어보세요. 끝까지. 통상조약법 13조에 따르면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세력이 왜 이걸 국회 비준을 하지 않고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꼼수를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려면 소위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떤 합의를 했는지 그 내용을 전부 까야 됩니다. 완전히 까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조약법 13조에 따르면 국내 산업의 보완 대책,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자동차 시장,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고 그런 내용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보완 대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에요. 장동혁 당대표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국회 비준안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저 세력은 정청래 세력은 뭘 지금 원하고 있죠? 정치보복! 종합특검!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보복! 종합특검! 이걸 원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유죄! 구속! 이걸 원하고 있죠. 그러니 야당과 협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를 피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이 대미투자특별법조차도 지금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지들의 정치 보복을 통한 지방선거 승리, 윤석열 대통령 계속 구속, 야당과의 협조 거부를 위해서 관세 협상을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도 내용도 보면 대통령실의 최종 결론에 따라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 절차는 진행하지 않고 3,500억 달러, 약 506조 원 대미투자 펀드 관련 특별법 제정만 추진할 계획이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미투자 특별법입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그래서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국민 1인당 1,000만 원 부담하는데 이게 어떻게 국회 비준거리가 아니냐. 국회 비준 받아야지. 여기 국민의힘 박성원 수석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 11월 15일 기사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동의 없이 1인당 1,000만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외환 보유액을 훼손하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그럼 이게 비준을 안 받아도 되나? 당시 한국일보에 보도된 칼럼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관세협상 MOU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썼느냐?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쓰신 글입니다. 헌법학 전문가입니다. 헌법학 전문가. 그 내용을 이 내용을 꼼꼼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을 아실 수 있습니다. 꼼꼼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부합시다. 수박 그달기 싫어만 아시면 안 돼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을.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말은 이렇습니다. 국회 비준 MOU가 동의 없다는 이 정부여당 그 밑에 보면 글자가 좀 약한데 대부분의 학설은 국가 간의 MOU는 조약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세 번째 줄. 국가 간의 양해 각서는 조약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조약이란 문서의 형식을 떠나 모든 형태가 국가 간 문서상 합의를 의미한다. 즉 무슨 소리냐? 개인 간의 MOU, 홍길동과 이영풍 간의 MOU는 이건 조약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개인 간에 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그냥 서로 understanding 이해했다, 양해했다, 이런 양측이 이해했다 이 말이죠. 그건 조약도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계약서도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로 한 거니까. 그런데 국가 간의 MOU는 바로 그게 조약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만나서 MOU 맺습니까? 국가 간의 조약은 개인 간의 조약과 다르다. 그래서 국가 간의 MOU는 조약이다. 사실상. 이걸 조약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학설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 비준을. 그 국회 비준을 안 받기 위해서 왜?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모든 내용을 다 까야 되거든요. 까기가 두려운 거지. 왜? 거기 쌀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자동차도 들어갈 수 있고 쌀 시장 전면 개방되면 호남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농사 짓는 분들 또는 경북 지역이나 경남 지역에 쌀 농사 짓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전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농이 트랙터 몰고 나오겠지. 그걸 무서워한 거예요. 결국은 다 털리는 거지 이제. 자, 두 번째 사진. 비준을 꺼리는 이유. 이 교수님이 잘 정리해놨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비준을 꺼리는 이유. 그 이유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관세 협상의 세세한 내용이 논란되는 것. 그리고 통상조약법 제13조에 따라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대책,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즉 국회 비준 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돈을 마련할 것이며 또 이렇게 해서 가령 쌀 시장이나 자동차 시장이 전면 개방되면 쌀 전라도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전농을 어떻게 조용히 시킬 것이며 울산의 현대자동차 저거 어떻게 할 것이며 민노총 강성노조가의 본산인 현대자동차 저거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다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그거 할 자신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국회 비준을
정면 돌파를 못하고 대미투자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돼요. 또 구윤철이는 결국 올해 투자하기로 했던 200억 달러 보내기가 힘듭니다. 라고 열흘 전에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실토를 해버렸어요. 왜? 그거 보냈다가 환율 1,500원 뚫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 완전 폭망될 텐데. 여러분 이제 이해되십니까? 제가 한 40분 동안 설명했는데 이해되세요? 당시 중앙일보 사설에 그 다음 사진입니다. 한미 관세 합의는 시간이 걸려도 국회 비준이 정답이다. 정면 돌파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왜? 정면 돌파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계속 구속시켜놓고 유죄 때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어서 계속 내란 몰고 가고 지방선거에서 또 내란 해서 지들이 다 지방 권력까지 완전히 획득을 하고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저거 또 몇 명 잡아놓고 또 국민의힘 저 정당을 해산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방 권력까지 다 먹으려고 하는 심산이니까 야당하고 협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세 협상이 폭망되든지 말든지. 그거예요, 그거. 그 내용을 중앙일보가 뭐라고 하느냐. 작년 11월 6일 사설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법이 국회 비준을 요구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 관세 협상은 왜? 매년 200억 달러씩 보내야 되니까. 김민석 총리도 국회에 출석해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랬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왜 입장을 바꿨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다. 그런 내용들이다. 이 앞에 사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그 다음. 네, 그 다음. 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 이후로 이 장영수 교수님의 이 칼럼이 핵심입니다. 핵심. 오늘 뉴스 매거진 내용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관세 협상의 세세한 내용이 공개되어서 논란이 되는 걸 피하려고 했고 통상조약부 제13조에 따라서 국회 비준을 통과하려면 국내 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되고 200억 불 재원 조달 방안도 나와야 돼요. 그걸 또 제출해야 돼요. 그걸 하려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그 지도부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그 협조를 받기 싫은 거지. 왜? 정치 보복해야 되니까. 그죠? 잡아넣어야 되니까. 목사님들 막 잡아넣어야 되니까. 응?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내란 세력으로 몰아야 되니까. 관세 협상 저거 폭망되든지 뭐가 상관이 있어요. 지방선거만 이기면 되는데. 이런 생각 아니냐고. 응?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선을 망하게 했던 위정척사파 노론소론의 현대판이라는 거 이거예요. 현대판.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 짓들을 보면은. 중앙일보의 이 사설이 당시에 호소력이 있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주요 내용 한번 봅시다. 많습니다, 여러분. 쭉 전체적인 우리가 지금 관세협상이 오늘의 이슈니까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투자한다는 개념인데 현금 투자 2천억, 조선업 협력 1,500억에서 총 3,500억 달러. 연간 투자 상한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 그래서 주요 관세율이 보면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 상호 관세는 15% 적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다 꽝 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합의한 거 꽝 났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뉴스는 청천벽력 같은 뉴스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자동차 관련 공장들이 전부 어디 있습니까? 울산,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김해, 조선 관련 산업 어디 있습니까? 마산, 창원, 거제, 경남 일대. 거기서 근데 민주당 지지율이 뭐 40%씩 35%씩 나오면 되냐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 사안을 알면 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안을 제대로 알게 되면 큰 흐름, 지난 7월 말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 큰 흐름을 보면, 이 맥락을 짚어보면 이 보통 일이 아니라니. 보통 일이. 예?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자동차 공업 조선산업 벨트는 한반도 동남권 벨트에 다 있습니다. 포항부터 시작해서 울산, 부산, 마산, 창원, 여수, 광양, 목포까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응? 이 공업 벨트가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져 이걸? 근데 구윤철이가 경제부총리잖아요. 이자가 10일 전에 200억 달러 자기가 다 계산해 봤을 거 아닙니까? 매년 200억 달러 미국 보냈다가는 환율이 1,500원 뚫는다. 이러면 이 잘못하면 이재명 정권 문 닫아야 된다. 아니 못 보낸다. 선언해버린 거예요. 경제부총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재정경제부 장관. 소위 말해서 돈 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 돈 장관. 금고지기. 거기에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이혜훈이를 보내려고 하다가 지금 그것도 꽉 났잖아요. 돈 펑펑 쓰려고 하다가. 근데 그 구윤철이가 200억 불 못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선언이냐? 한미 관세 협상 이거 안 됩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거래잖아, 거래. 계약을 했잖아.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계약을 중시하는 나라인지 아시죠, 여러분? 손톱도 안 들어가요. 계약서대로 합니다, 계약서대로. 좀 봐주십시오. 봐주는 거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다민족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이기 때문에 계약서 페이퍼 있는 대로 하는 나라예요. 거기대로 한번 봐주십시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계약 파기예요, 계약 파기. 그러면 관세 25%씩 때려 맞는 거예요. 지금 현대차, 기아차 주가 다시 한번 봅시다. 현대차, 기아차 주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고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올라갈 리가 없죠. 오늘 현대차, 기아차는 또 올라갑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아차 한번 저게 15만 3천 기아차죠. 봅시다. 기아차가 지금 15만 3천원 2,100원 떨어졌네. 지금 살짝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왜 올라가겠어요, 지금? 자, 그럼 현대차 방금 빨간 불 들어왔죠. 한번 보여주세요, 일단. 또 올라가죠. 왜 올라가겠어요, 이거? 현대차 주식을 지금 누가 사들이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결과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또 국민연금 또 털어넣었나?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장 마감할 한 오후 4시나 되면 또 이게 쑥 내려갑니다. 분명히 오늘 보세요. 현대차, 기아차 오늘 그래프를 보시라고요. 그래프를. 지금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관세 25% 때려맞게 생겼는데. 주가는 6개월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지금 기관들이 사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나 기관들이. 왜?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 15%이던 것들 10% 더 때린다는데 그럼 현대차가 팔리겠어요? 미국 시장에서? 근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자, 기아차 바꿔보세요. 아침에 푹 내려갔다가 또 올라가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누가 이 주식을 사들이냐고 지금. 관세 25% 때려맞게 되는데. 이런 장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장난질을. 여기 들어가는 그 국민연금 누구 돈입니까? 이 국민연금 여러분 돈이에요. 노후자금. 어이가 없어서 정말. 자, 다음 사진 봅시다. 진짜 이건 어처구니 없는 사진이에요. 김민석 만난 미 부통령. 제가 이거 흑백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이틀 전에 대한민국 총리 김민석이가 미국에 가서 벤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관세 25% 때리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근데 벤스가 뭐라고 했냐? 두 개 이야기했습니다.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님 왜 구속시켰느냐? 미국 기업인 쿠팡에 대해서 왜 차별적인 대우를 하냐? 이 두 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종교 탄압하지 마라 너희들. 소년보 목사, 정광훈 목사 왜 구속시키냐? 종교 탄압하지 마라.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광장으로 나와서 탄핵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단체가 정광훈 목사님의 그 대국본, 또 소년보 목사님의 세이브 코리아 집회였죠. 두 분 다 구속됐습니다. 이 종교 탄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250년 전에 영국에서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인들이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을 구속시킨다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구속을 시키냐? 김민석의 답변은 참 어떻게 보면 궁색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국회의원들 많습니까, 여러분? 선거법 위반으로? 대부분 다 100만 원 이상 벌금 받느냐, 적게 받느냐 이런 걸 다투지. 선거법 위반했다고 뭐 예를 들면 수십억을 받아가지고 이런 건 구속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피의자들이, 피고인들이 구속됩니까? 벌금 내지. 근데 목사님을 왜 가둬요? 소년보 목사님을. 이 종교 탄압이죠. 자기들한테 반대했다고. 쿠팡 미국 회사인데 왜 이거 차별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걸 벤스 미 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도 야 관세 25% 때릴 거야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쉽게 이야기하면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의 서열 뭐 국회의장 빼고 넘버 2라면 총리 아니겠습니까? 그 총리가 간 자리에 관세 협상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김민석 돌아오고 나서 뒤통수 맞는 거죠. 왜? 미 트럼프 정부는 이재명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믿어? 실컷 이야기하고 한국 가고 나서 25% 폭탄 떨어지는 거예요. 자, 국내 정치 상황도 이렇고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지금 전방위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폭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콜비라는 미 국방부 차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부. 이제 전쟁부로 이름 바뀌었습니다. 70년 한미동맹, 저 콜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콜비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앙규백. 콜비와 앙규백 국방장관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한국은 모범동맹.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하는 이런 건 다 립서비스입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 스마트해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립서비스예요. 중요한 건 뒷부분에 나와요. 뭐 한반도 방위를 한국 주도로 이제 공감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앞에 사진. 이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이거. 야, 한국 정부 이제 북한군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니들이 막아. 주한미군은 다른 역할을 할 거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 보도를 보면은 미국이 그동안 주도하던 북한군 억제를 이제 한국이 막고 미국은 보조 역할로 물러서겠다는 뜻입니다. 이 설계자가 바로 아까 그 앙규백하고 악수하는 콜비 미 전쟁부 정책 차관입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최근 왔다 갔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죠?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나? 1번 전쟁이 나면 군대 지휘권이 한국군으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 한미연합사라고 있었잖아요.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누구예요? 미군입니다. 부사령관이 한국군 장성입니다. 근데 전쟁이 벌어지면 이제 한국군 니들이 알아서 너희 나라 사람들 지켜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 지휘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
현재는 미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지만 한국 주도의 체계로 바뀐다. 이재명 정권의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한미군이 한국 안에 주둔하고 있지만 전쟁 나면 이제 니들이 알아서 전쟁 임무를 수행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협상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죠.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3.5%포인트까지 올려라. 지금 2.3%인데 거의 절반 이상 올리는 겁니다. 세금 더 내야 돼요. 그죠? 지금 소비 쿠폰에 돈 쓸 지금 여력이 있습니까? 13조 원씩 그냥 소비 쿠폰에 펑펑 인플레이션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쇼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 다음에 지난번 이재명 트럼프 이재명 만났을 때 핵 추진함 잠수함 건조도 본격한다. 콜비가 이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이제 한국 너희들이 알아서 저 휴전선 지켜라. 주한미군은 타이완에 뭐 전쟁 나면은 거기 갈 거다.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 제1도련선입니다. 제1도련선과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제1도련선 이건 미군들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쓰는 말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저 빨간 선 있죠? 일본의 오키나와부터 타이완, 남중국해, 베트남까지 이렇게 둘러싸는 저 빨간 선, 저 빨간 선을 제1도련선이라고 합니다. 도련이 무슨 말이냐? First Island Chain. 그러니까 바다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섬들을 이은 선 이 말입니다. 저 도자가 섬도자입니다. 섬을 연결한 선 이런 말입니다. 섬들을 연결한 선. 저 제1도련선은 모택동이가 1982년 모택동이 등소평이 지시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 류하칭이 제기한 중국 인민해방군 건대화 작업의 개념입니다. 무슨 소리냐? 1991년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육군이 주력이었습니다.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등 뒤에 자기 집 뒷마당에 소련이라는 또 경쟁 공산주의 국가가 있으니 육군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망했어요. 그리고 러시아로 갔어요. 그러면서 중국 해군이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개념이 저 제1도련선입니다. 제1도련선까지 해양 방어를 한다.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딱 지도를 보면 대만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차이나 대만이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미군은 보란 듯이 대만과 중국 사이에 해협을 구축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저기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는 수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본 자위대가 바로 투입된다 이야기했죠. 저기가 지금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동서남북을 가득 에워싸고 거기서 막 실탄 쏘고 훈련하고 뭐 무력 시위하는 거죠. 그럴 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타이완에 갈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휴전선은 한국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뭐 어느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애국 현수막 김미영 대표 자택 압수수색 뭐 기사 한번 보세요. 혹시 나오는 거 있는지. 애국 현수막 김미영 대표 자택 압수수색. 자, 그래서 미 당국도 이 안보 핵심이 이 제1도련선을 기준으로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억제하는 게 목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제는 역할이 휴전선 지켜서 북한군을 막는 게 아니라 북한군은 한국군 너희들이 맡아라. 그래 전시작전권도 가져가라. 우리는 지금 타이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것이 목표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관세협상 그 다음에 정치 관련 이슈도 이야기를 하죠. 안보 관련 이슈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국내 정치에 정치 보복이나 하고 종합특검법 통과시켜서 또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럴 때냐고 지금 나라가. 지금 나라가 이럴 때예요. 자, 오늘 뉴스 매거진 좀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내리시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관세 15%에서 25%로 올리겠다. 자동차, 목재, 의약품, 거의 모든 부품에 해당이 된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한국 국회가 이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국 국회는 당초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닌가라는 이 한미 정상 간의 관세협상 MOU를 비준 대상이 아니다. 비준하게 되면 내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해야 되고 까야 되니까 그런 정치적 부담을 피해가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대미투자특별법도 통과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다. 통과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다. 지난 연말에 뭐 정보통신망법 뭐 등등 무리하게 다 통과시키더니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예 없다. 왜? 이걸 통과시키는 순간 내용들을 다 까야 되고 또 매년 200억 불의 돈을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구윤철이 경제부총리가 10일 전에 실토를 해버렸어요. 매년 보내는 200억 불 올 상반기 중에는 못 보낸다. 환율 때문에. 높아지는 달러 환율 때문에 못 보낸다.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아 이거 사기쳤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 관세 폭탄을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 고위급 인사들의 주요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벤스 부통령은 1월 23일 날 김민석 총리하고 면담할 때 소년보 목사 구속, 쿠팡 조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관계에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엘브리지 콜비 국방 차관은 한국의 GDP 대비 3.5% 국방비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면서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고 합니다. 즉 지금 현재 2.3%인데 3.5% 올리면 50%를 국방비를 인상해야 됩니다. 한미 간의 관세협상 내용을 비공개한 이유는 그동안 관련 자료들을 살펴보면 국회 비준을 회피한 이유는 내용을 모두 까야 되기 때문에 팩트시트 형태로 유지 중이다. 앞으로 이 관련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갈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언급하면 트럼프 정부가 고도의 정치 협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 폭탄을 던진 건지도 모릅니다. 실제로는 25%로 안 가는데 위협적인 어떤 쇼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200억 불을 보내줘야 되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관세 15%가 유지됩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사기꾼 나라 되는 거예요. 사기꾼 나라. 국제적으로. 사기꾼 나라.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많이 흔들어댑니다. 당의 중진이라는 정치 원로 그룹들이 장동혁 체제를 마구 흔들어댑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바른정당 세력과 함께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우파 정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